예전에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마블과 DC 히어로들이 다 맞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결과는 닥터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이유가 왜인지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막강하고 매력적인 영화의 새로운 선장으로 샘 레이미가 합류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스캇 데릭슨 감독이 마블사와 크리에이티브 관련한 이견들로 닥터 스트레인지2에서 하차하고 아직 다른 감독의 선임 뉴스가 들려오지 않으면서 닥터 스트레인지2의 제작 소식이 잠잠해져 모두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샘 레이미가 감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며 각종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샘 레이미에 대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샘 레이미 감독은 우리에게 친숙한 스파이더맨의 1, 2, 3편의 감독이기도 했고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이블데드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원작의 영화 프리스트의 제작자이기도 하고 오즈 그레이트 앤 파워풀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또한 크롤, 맨 인 더 다크, 드랙 투 미 헬, 30 Days of Night, 그루지, 포제션, 악령의 상대 등 다수의 공포영화 제작자이기도 하죠. 주로 공포물을 제작하고 어두운 세계관을 잘 다루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샘 레이미는 스파이더맨2에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는 매우 특별한 작품이며 우리가 스파이더맨2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솔로 영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맞아떨어지게 된 부분이 내게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묘한 구석이 있죠? 답변에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한 답변 때문에 헐리우드는 지금 샘 레이미가 닥터 스트레인지 2의 감독으로 확정되었다고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블에서는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후속편에 대한 소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멋진 영국 발음의 신사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후속편에서도 스티븐 스트레인지로 활약할 예정이고 추가될 캐릭터로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완다 맥시보프, 스칼렛 위치로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여자친구 역할을 훌륭히 해내주었던 레이첼 맥아담스는 후속편에서는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쉽네요. 또한 로키 시리즈가 닥터 스트레인지2와 세계관이 연결될 예정이며 이 부분은 꽤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후속편인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는 내년 11월 5일 개봉 예정이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언제 개봉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신작 영화 듄의 스틸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픽처스는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듄의 첫 번째 스틸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듄은 지난 2016년 영화 컨택트를 통해 역대급 SF 영화를 탄생시킨 드니 벨네브 감독의 신작으로 티모시 샬라메는 이 영화의 주인공 폴 역을 맡았습니다. 듄은 1965년 출판된 프랭크 허버트의 동명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판타지 세계의 교과서라 불리는 반지의 제형과 견줄 만큼 거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원작은 네뷸러상과 휴고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이제 겨우 우리에게 그 매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신작 영화 듄은 티모시 샬라메와 함께 미션 임파서블의 그녀 레베카 퍼거슨, 스타워즈의 새로운 리더 오스카 아이작, 스파이더맨을 가슴 설레게 한 젠다야 콜맨을 비롯해 제이슨 모모아, 조슈 브롤린, 데이브 파티스타, 하비에르 바르뎀 등 최고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으니 조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순둥남 헐크의 마크 러팔로가 헐크의 단독 스핀오프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크 러팔로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에릭 바나의 헐크, 에드워드 노튼의 인크레더블 헐크처럼 자신이 주연할 헐크 단독 영화를 찍고 싶다는 소망을 전해왔습니다. 마크 러팔로가 말했듯 마블이 영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댄 후로는 헐크에 대한 독립 시리즈는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마크 러팔로는 현재의 마블 시리즈 중에서 유독 헐크만이 옆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마블의 모든 영화들 사이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빈칸을 채운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은 그의 캐스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어벤져스를 연출한 조스 웨던 감독과 영원한 아이언맨 로다주가 그를 캐스팅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이를 거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러팔로는 그들이 나에 대한 캐스팅을 못하도록 설득하고 또 노력했다. 난 내가 적임자일지 모르겠고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마블 사단에 합류하는 것이 정말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좌우명은 두려움을 나의 친구로 만들자였기에 겁을 먹거나 도전의식을 느끼는 쪽으로 내 자신을 밀어 넣었다라고 말해 결국 그가 왜 마블 사단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마크 러팔로가 봉준호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하는 HBO의 드라마 기생충의 리메이크 버전 주인공 역을 제안받았다고 하는군요. 마크,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방탄소년단이 집콕 팬들을 위해 무료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8일에서 9일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일명 방방콘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날은 다름 아닌 코로나로 취소된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의 서울 공연이 계획되어 있던 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및 다른 공연이 취소되고 일부 해외 공연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취소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방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연을 즐기는 방법도 공지했는데요. 방방콘을 시청하는 팬들이 실감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응원봉인 아미밤을 연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방콘 감상 시 위버스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응원봉을 연동하면 응원봉의 색깔이 곡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는 등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신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매튜 맥커너이 부부가 8만 개의 마스크를 텍사스 오스틴과 루이지애나의 코로나19 관련 응급구조원들에게 기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뉴스는 이 사실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스틴 소방관들이 트위터에 매튜 맥커너이 부부의 기부를 공개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텍사스 사망자 수는 270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3,500명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튜 맥커너의 부인 카멜라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우리의 미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관, 경찰관 등 가장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해 8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하여 함께 싸우고자 한다. 라며 기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도와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보기 좋네요. 셀레나 고메즈가 비디오 게임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혐의는 그녀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그녀의 이름과 이미지, 그리고 그녀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법정 서류에 따르면 셀레나는 클로스 포레버라는 스타일링 게임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고소했으며 게임의 개발자와 제작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무단으로 어떠한 동의도 없이 사용했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어플 자체가 고의적으로 오류를 일으켜 사용자들로 하여금 과금하게 만드는 행태를 꼬집으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위해 그녀의 법무팀은 클로스 포에버 어플에 대한 유저들의 리뷰를 첨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모델, 배우, 뮤지션,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그녀의 커리어는 셀레나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커리어이다. 게임 개발자들은 이와 같이 셀레나라는 이름을 고의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녀의 동의 없이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라며 셀레나 고메즈가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점과 이런 행위들이 그녀의 권리에 대한 악의적 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도용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에는 산드라 블록과 앨런 드제너러스가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을 위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익명의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7세의 카메론 디아즈는 3살 난 딸아이와 지금의 격리된 일상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드루 베리모어는 코로나19로 인한 홈스쿨링으로 인해 너무 힘든 나머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며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감정을 갖게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과정과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조금 지겨워지고 있고 조금 긴장감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